네, 안녕하세요. 2021 청년 주거 컨퍼런스 온라인 상담 박람회의 세 번째 순서 청년 공공임대주택 튜토리얼 진행을 맡은 김석영입니다. 새롭게 주거 취약 계층으로 떠오르는 청년층을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여러 주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또 저금리로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대출제도, 그리고 최대 10개월간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해주는 서울시 월세 지원 사업까지 정말 너무 많은 청년 주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입주 자격부터 또 실제 사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천주거복지센터에서 청년 주거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시고 또 청년 주거 상담 네트워크 운영 자문위원으로 계신 금천주거복지센터 김혜민 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2021 청년 주거 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입주 모집 공고문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오늘 혜미님의 강좌를 통해서 그런 고민이 시원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거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강연 한번 들어볼까요? 주거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1장 공공임대주택이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소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단어 자체는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PPT가 꺼졌는데. 네. 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걸 과연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주거복지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움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청년 전세임대, 청년 매입임대, 행복주택 순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희망 하우징이라든지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뭐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 사회주택 등 정말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 내에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몇 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사회적 주택,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사실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LH공사나 뭐 SH공사에서 정기적으로 내는 공고들과는 조금 좀 차이가 있는 좀 특이한 공고들인데 이것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Q&A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고요. 공공임대주택이란 어떤 걸 과연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까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매입, 임차하여 임대 또는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저 아래 보이시는 표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표인데요. 보시면 이제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설형 안에는 이제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주택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임대, 다가구 원룸 매입임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공공주택 사업자가 민간 주택을 매입을 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그런 주택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형에는 장기한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사에서 전세 보증금을 저리로 혹은 이제 무이자로 지원을 해서 내가 직접 가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그걸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옆에 조그만 표를 보시면 정말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사회 취약계층 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서부터 중산층까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통된 신청 자격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년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계시면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각각 유형마다 차이점은 조금씩 있지만 소득 및 자산,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인데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어떤 곳이냐면 서울시에서 주거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13년도부터 10개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 18년도부터 전 자치구로 설립이 확대돼서 현재는 25개 자치구에 각 한 곳씩 모두 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16군데는 민간 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SH공사에서 9개 자치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 보이시는 조그만 금천구라고 되어 있는 거기서 제가 이제 오늘 오게 되었죠. 네, 다음 거 넘어가면은 네,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잠깐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합니다. 이게 저희 주거복지센터의 거의 주 업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 그리고 이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이동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상자 여건과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서 하는 대출 상품,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간략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내가 어떤 거를 신청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시시때때로 공고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 주거복지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시로 공고를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리스트를 좀 만들어 놨다가 공고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문자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께는 직접 전화를 드려서 오늘 이런 공고가 나왔고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긴급 주거비 직접 지원인데요.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거 위기에 직면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체납된 월 임대료, 연료비, 간편 집수리 등을 저희가 이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정말 임대주택에 당첨이 됐는데 보증금이 100에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사를 못 가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너무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이사를 꼭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못 가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임차보증금의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납된 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구원이 갑자기 병원 생활을 하게 됐다든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월 임대료를 2, 3개월씩 이렇게 체납이 돼서 퇴거 위기에 놓이신 분들께 저희가 이제 체납된 월 임대료 지원도 하고 있고요.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간편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관 방충망이 좀 찢어져서 길고양이들이 막 집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문고리가 이제 파손이 돼서 테이프를 칭칭 감아서 쓴다든지 수건을 걸어서 이렇게 수건으로 당기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저희가 이제 문고리 수리, 뭐 콘센트가 떨어졌다, 전기 감전의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시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사업비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 것 같은 분들께는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든지 신한희망사회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외부 자원을 발굴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는 올해 10월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1인 가구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신속생활 불편 처리 서비스라든지 홈케어 서비스, 클린케어 서비스, 이 세 가지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120% 이하에 해당이 되시면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게 되시면 자부담 50%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뒤에 보여드릴 내용이 너무 많은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자꾸 말을 빨리 하게 되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뒤에 보시면 청년 전세 임대인데요. 청년 전세 임대는 어떤 거를 말하냐면 일단 공고가 나오면 그 신청 기간에 맞춰서 접수를 하시는 거고요. 입주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집에 등기 우편으로 계약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그럼 그 계약 안내문을 들고 내가 가고 싶은 동네에 부동산을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주택을 물색하셔야 되고요. 이 LH나 SH랑 계약이 가능한 주택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법무사 측에다가 권리분석 심사를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법무사 측에서 이 주택이 우리가 보증금을 지원해도 되는 안전한 주택인지 이런 것들을 심사하게 되고요. 빠르면 며칠, 길면 최대 2주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분석 심사에 통과하게 되면 부동산 측으로 통지를 하게 되고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럼 가셔가지고 뭐 공사, 임대인 그리고 나 이렇게 3명이서 계약 체결해서 입주를 하시게 되는 거고, 계약할 때 보증금의 일부만 내가 부담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잔금은 이제 공사 측에서 저리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매달 이자만 납부하시고 그렇게 거주하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가져온 이 공고문은 LH공사에서 현재도 모집 중인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 모집 공고예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일단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1순위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시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학생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시면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고 21년도에 입학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그리고 39세 초과 대학생분들도 1순위 유형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이 대학교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이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혹시 표가 잘 보이시나요? 전 잘 안 보여요. 어떤 걸 보고 해야 되는지. 네. 보시면 가구원 수에 따라서 그리고 뭐 면적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지 그 지원 한도액이 다 이렇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형 1인 가구 보시면 주택 물색은 최대 60제곱미터까지 집을 찾으실 수 있고요. 수도권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찾을 수 있는 주택은 뭐 단독, 다가구, 다세대, 뭐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 가능하고요. 권리분석 심사만 통과되면 어떤 주택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계약할 때 일부 보증금을 좀 이제 납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게 얼마일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증금은 1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지원 한도액 수도권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이면 계약할 때 보증금 100만 원만 지불하시면 나머지 1억 9천만 원에 1억 1,9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우대금리 적용 항목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시면 우대금리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억 2천만 원짜리 전세를 찾아서 내가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냈고 1억 1,900만 원을 지원받았을 때 우대금리 적용받아서 연 1.5%를 책정받았다라고 하면 매달 14만 8천 원씩 LH 쪽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집 계약하실 때 전세 계약도 되고 보증부 월세 계약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공사 측에다가 매달 납부해야 되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억 1천에 뭐 2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해버리면 매달 공사에 14만 얼마씩 내고 또 매달 임대인에게 20 얼마씩 내고 이렇게 중복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하셔가지고 집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하시게 되고요.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그리고 거주하시면서 혼인을 하게 되시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까지 무조건 다 거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이게 공사에서 직접 건설을 하거나 매입한 주택이 아니라 일반 시중에 있는 부동산에서 내가 찾은 일반 주택에 이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아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이 다르잖아요, 공사랑. 그래서 이제 집주인하고 재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새로 주택을 물색하셔가지고 다시 권리분석 심사 받아서 이렇게 이동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단점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장점은 내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동네에 내가 원하는 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을 정말 저렴한 이자로 전세보증금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직접 주택 물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좀 이제 갓 성인이 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부동산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집을 찾고 LH랑 계약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고 좀 어렵고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재계약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재계약이 안 되면 다시 주택 물색을 해야 한다. 이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온라인 청약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청약을 하면 되는지 잠깐 이렇게 캡처해서 가지고 왔어요. LH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LH 청약센터 들어가시고 내가 전세임대 신청하고 싶다 하면은 저 전세임대 밑에 펜촉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청약 신청 버튼을 누르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신청 들어가면 전세임대 중에 청년 전세임대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치구별로 공급 물량 그리고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그 자치구 혹은 내 대학교 소재지 인근 지역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면 이제 단독 거주를 할 거냐 아니면은 다른 어떤 형제나 뭐 가족들이랑 공동 거주를 할 거냐 이런 거를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빨간 글씨로 공동 거주를 희망하고 싶으면 각자 단독 거주로 신청을 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 이제 그 지역 본부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독 거주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개인정보 동의하는 게 쭉 떠요. 그럼 필수 항목에 다 체크하셔서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이거 제가 공인인증서 제 걸로 해가지고 제 이름하고 이제 생년월일이 뜨는데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1순위 요건 중에 내가 어떤 걸로 신청을 할 건지 수급자로 신청할 건지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할 건지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할 건지 그런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주민등록 등본과 같이 되어 있는 사람들, 다른 가구원들, 부모님 거 다 저기에 추가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인적사항 입력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등본이라든지 뭐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그런 서류들을 스캔해서 저기다 첨부하시면 완성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완료하기 누르면 접수증 출력도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청년 매입 임대인데요. 어떤 거냐면 아까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주택을 물색해서 전세보증금 지원받아서 이렇게 가시는 거였잖아요. 매입임대는 이제 공사가 민간주택을 다 매입을 했어요. 집주인이 이제 SH공사, LH공사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매입한 주택에 바로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에 맞춰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 자치구는 내가 가고 싶은 희망 자치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주 대상자 선정이 되면 예비번호를 받게 되고요. 집으로 이제 주택 리스트가 날아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비번호 순서에 따라서 내가 찜해놨던 그 주택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입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순위, 2순위, 3순위 보통 이렇게 다 같이 모집을 해요. 그래서 1순위는 수급 가구, 한부모 가구, 차상위 계층, 그리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서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3순위는 부모님하고 나하고 소득을 합치면 소득이 초과되네? 그럼 난 내 소득만 봐야겠다 하는 분들. 3순위는 내 소득만 월 평균 100% 이하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신청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서울 이렇게 수도권 지역은 1순위에서 거의
마감이 되고요. 이제 좀 경기권이나 좀 이렇게 아래 내려가면 2순위, 3순위까지도 기회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순위에 맞춰서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임대 기간은 아까 전세 임대랑 똑같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하실 수 있고요. 청년분들은 최장 6년까지, 그리고 거주하시다가 혼인하게 되시면은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전세 임대처럼 재계약이 안 될까봐 전전긍긍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만 부합하면 계속 재계약 가능하고요. 최장 거주 기간까지 거의 사실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은 이제 순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1순위 분들은 보증금 100만 원 고정입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40%로 책정이 되고요. 2, 3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이 200만 원 고정이고요. 월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50% 정도입니다. 보증금 여유가 조금 더 마련 가능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월 임대료를 낮춰서 이렇게 전환해서 계약이 가능하시고요. 보증금은 10만 원 단위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동일 순위, 나와 똑같은 1순위들이 신청했을 때 점수를 매겨서 배점이 높은 분들이 당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산점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게 내가 그러니까 부모님과 떨어져서 타 지역 출신으로 거주하고 있으신 경우에 점수 받으실 수 있고, 부모님이 무주택이실 때 점수 받으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점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좀 전략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엑셀로 표가 같이 올라와요, 보통.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서울 지역에는 이런 집들이 매입이 돼서 올라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단독 가구가 신청 가능한 것들, 그리고 남녀 공용인지, 남성 전용인지, 여성 전용인지 이런 게 다 표기되어 있고요. 주거 전용 면적도 다 나와 있고, 이 집이 다세대 주택인지, 다가구 주택인지, 오피스텔형인지 그런 거, 몇 층이고 방이 몇 개인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청년 1순위일 때 보증금 100만 원 동일하고요. 월 임대료는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 있고, 보증금을 최대한으로 올렸을 때 월 임대료를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지 한 기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희망자치구 고르실 때 교통편이나 뭐 주소나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주소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공고가 나오면 직원분들끼리 같이 직접 가서 봐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와요. 왜냐하면 상담을 할 때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섬세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녀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금천구 독산로 13 아이빌 7차 매입 임대주택이고요. 503호 다녀왔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은 28제곱미터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주택 리스트에도 간혹 올라오긴 하는데, 네, 가서 직접 보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현관이고 여기 왼쪽에 화장실이 있었고요. 여기 옆에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하얀 거를 열면 이렇게 신발장이 나와요. 그래서 신발 담을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고, 28제곱미터라서 그런지 저렇게 딱 원룸형이 끝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이시면 저 하얀 색깔 투명 유리창이 있는데 저희가 실외기실이고, 여기가 이제 5층 맨 꼭대기층이어서 밖에 이제 베란다, 테라스 같은 게 있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주방이고요. 환기가 가능한 조그만 창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고, 여기가 이제 실외기실, 여기다 이제 세탁기를 놓거나 빨래를 놓거나 아니면 창고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문 열고 나가 보니까 여기가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형인데요. 1동, 2동으로 나눠져 있었고 엘리베이터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902호까지 올라가 왔는데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였고요. 앞에서 봤던 것보다 한 2제곱미터 정도 큰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딱 현관문을 등지고 바라봤을 때 조그만 이렇게 거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공간이 있었고, 의자, 책상, 에어컨이 구비되어 있었고요. 환기가 가능하게끔 큰 유리창이 있었고, 그 옆쪽에 이렇게 주방이 아까 거보다 조금 더 넓었어요. 근데 이제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창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큰 창을 계속 열어놔야지 요리하면서 좀 냄새가 빠질 것 같은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 열고 들어가면 저렇게 장롱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청년 매입임대 주택에 살면 어떻게 꾸며놓고 사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이고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다 청년이기 때문에 직접 이제 경험했던 그런 사진들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천시에 있는 매입임대 주택이고요. 지금 현재도 친구가 살고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주소지는 가렸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은 16제곱미터였고요. 엘리베이터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딱 제가 지금 그 베란다를 등지고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가 딱 원룸 공간이에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책상,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에어컨이 있었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있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조그맣게 있었고, 현관 옆에 이제 신발장 있었고요. 저 휴지는 이제 제가 집들이 선물로 갖고 온 휴지예요. 근데 너무 없어 보이네요. 더 가져올 거. 네. 이렇게 됐고, 이제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 청소를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는 업체도 없고, 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친구랑 저랑 둘이 저렇게 다이소에서 막 이렇게 막 뭐 사가지고 청소를 했었어요. 저 지금 가운데 저 바닥 닦고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 대걸레 같은 거를 좀 사올 걸, 그거 잘 몰라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냥 걸레를 해가지고 막 바닥 닦고 쓸고 닦고 했는데 다음날에 몸살 정말 심하게 났어요. 거의 반나절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닦고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현재. 네, 원래는 저 가운데 사진에 저렇게 조그맣게 매트리스를 놓고 사용했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 장롱 크기도 좀 만만치 않고 공간 확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벙커 침대를 사서 그 책상 의자를 안에다가 다 넣어버리고 그 벙커 침대 2층으로 올라가는 저 계단이 또 옆에 수납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화장대 대용으로 막 이렇게 넣어놓고 지금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행복주택인데요. 행복주택은 청년분들이 정말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아파트고요. 이거는 뭐 자치구를 선택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희망하는 그 아파트를 특정해서 신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저기 그 공고문에 주택 목록처럼 이렇게 그 해당 단지, 면적, 그리고 이 단지는 어떤 유형들이 신청이 가능하고 뭐 얼마나 뽑고 보증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고 월 임대료는 어떻고 이렇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최대로 올렸을 때 월 임대료는 어디까지 낮아지고 보증금을 좀 부담이 된다 하면 보증금을 낮췄을 때 월 임대료는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도 정말 잘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 희망하시는 아파트 골라서 이제 청약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입주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예비번호를 부여받게 되고요. 순번에 따라서 그 해당 아파트 입주하시게 됩니다. 일단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앞에 보셨던 청년 전세임대나 청년 매입임대처럼 청년분들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이렇게 다양한 계층 분들이 다 함께 사는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가 한 8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학생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복학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취업준비생도 대학생 계층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대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이나 중퇴한 지 2년 이하이신 분들 그리고 혼인 중이 아니어야 되고요. 이 대학생 계층 분들은 본인과 부모 소득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쳐서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이실 거 규정하고 있고요. 자산이나 자동차 기준 부합하셔야 됩니다. 행복주택은 조금 특이한 게 공급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인데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요건이 이제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인접지역, 인천시, 뭐 경기권 거주하시면 다 1순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 행복주택이 위치한 그 해당 자치구에 거주를 하시거나 거기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1순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이 나을까요? 일반 공급이 나을까요? 좀 고민이 되시면 무조건 우선 공급으로 신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선 공급으로 신청했다가 저렇게 배점에 밀려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 공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우선 공급 해당되시면 무조건 우선 공급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밑에 배점표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만 39세 이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만 해당되시면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하시고, 사회초년생 분들도 나이 상관없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지 5년 이내에만 해당되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혼인 중이면 안 되고요. 청년분들은 본인 소득만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 소득이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해당되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물론 근데 이제 부모님 집에서 내가 세대원으로 살고 있을 때는 내 소득만 들어가는데, 내가 세대 주고 내가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세대의 소득이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공급, 우선 공급 한번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소득 기준표 보시면은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일을 다니는데 소득이 얼마로 잡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건강보험공단 들어가셔서 직장보험료 조회해 보시면은 소득이 명확하게 딱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저렇게 되어 있고요. 청년 전세임대처럼 저 서류들을 다 스캔을 떠서 청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청약할 때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나는 1순위고 뭐 우선 공급이고 청약은 얼마 넣었고 이렇게 그냥 쓰기만 해서 청약 신청하시면 심플하게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제 그때 저 서류들을 떼가지고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입주 대상자 선정 발표 날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어떻게 생겼을까요? 행복주택은 공고 안에 내부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없어요.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평면돈을 볼 수 있습니다. SH공사 들어가 보시면 저렇게 오른쪽 맨 위에 이렇게 짝대기 표시가 있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전자 팸플릿이 있는데 이렇게 단지별로 PDF 파일이 다 올라와 있고, 이 PDF 파일 다운받아서 보시면 내가 신청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그런 거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쵸? 이제 행복주택에 사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또 어렵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시면은, 네. 경기도에 있는 행복주택이고요. 제가 집들이를 갔었는데 너무 실례될까봐 사진을 막 구석구석 못 찍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연락을 해서 혹시 너의 집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면 안 되니? 해가지고 받은 사진인데 저렇게 이렇게 휴대폰으로 빼꼼 해가지고 찍어줬더라고요. 분명히 신발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신발이 저렇게 많을지 모르겠지만 꾸미는 걸 좀 좋아하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들어가시면 여기 옆에 뭐 가족 사진이라든지 뭐 에어프라이기라든지 밑에 밥솥도 숨겨져 있고 저렇게 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그 청년 매입 임대처럼 똑같이 16제곱미터예요. 구조가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이렇게도 꾸며놓고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주방이 있고요. 침대. 네. 이 친구는 이렇게 매트 이렇게 하나를 놓고 쓰고 있었어요.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저렇게 애착 인형을 많이 놓고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옷장을 베란다로 뺐어요. 옷장의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베란다로 빼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서 저렇게 매트를 밑에 요가 매트 깔고 운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저 이동식 에어컨을 따로 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에어컨 잘 안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상과 의자는 저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벽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지금 저 커튼 가려져 있는 데가 베란다 쪽이거든요. 그래서 창문 열어놓고 좀 바깥을 보고 공부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조를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행복주택, 또 다른 행복주택도 가져왔어요. 같은 16제곱미터인데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한번 보시면 네. 제 스타일이에요. 저 나중에 자취하면 이렇게 해놓고 살 거예요. 이렇게 꾸며놓고 지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이 침대를 두고 전신 거울 두고 스탠드 두고 이제 친구들하고 홈파티를 즐기기에 아주 최적화된 저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이렇게 잘 꾸며놓고 진짜 나만의 공간 가지면서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네, 마지막 3장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주택이랑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인데요. 사회적 주택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SH나 SH 매입 임대 주택처럼 이렇게 민간 그렇게 주택을 매입한 거를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 이런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위탁을 해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공동체 생활에 좀 최적화돼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주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협동조합이나 그런 단체들마다 조금씩 자격 기준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금천구 한지붕 협동조합 웨스트밸리 공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 그리고 무주택 구성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서류 접수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되고 좀 특이한 거는 자격 심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좀 같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청년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과연 얼마나 공동체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들어가시게 되면 입주자 필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어려운 건 아니고 한지붕 협동조합이 어떤 곳이냐, 그리고 사회적 주택은 어떤 곳인지, 뭐 최소한의 약속 공유할 거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받게 되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형과 아파트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인덕션, 수납장, 싱크대, 신발장, 개별 보일러 있고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는 선택 옵션이다. 뭐 관리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된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아마 조금 좀 관리비가 높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보시면 이제 오피스텔형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 거실 이렇게 있는데 보증금은 1,550만 원 정도고 임대료는 한 25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아파트형 같은 경우에는 방 두 개에 보증금 한 2,450만 원 정도, 임대료는 한 40만 원 정도. 보증금 월 임대료는 조정이 가능하니까 전환을 하셔가지고 계약 가능하십니다. 네, 자격 요건 한번 보시고요.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점표가 아까 봤던 그 정기 공고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공동체 교육이 이수했는지, 월 평균 소득 어떻게 됐는지, 공동체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공유 경제, 공동체 협동조합에 대해서 내 생각은 어떠한지 이런 역량 같은 것들을 주로 인터뷰를 하면서 채점을 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서류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사회적 주택도 저희 직원분들께서 다녀오셨어요, 내부. 그래서 사진은 외관은 저렇게 생겼고요. 지금 사진이 잘려 있지만 위에까지 쭉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여기가 이제 오피스텔형이고 주거 전용 면적이 26제곱미터인데요. 화장실 저렇게 생겼고요. 주방, 그리고 냉장고 있었고 옆에 조그만 공간 옆에 들어가면 방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네,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형이고요. 방 2개짜리 주거 전용 면적 41제곱미터인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방이 기역자로 조금 더 넓었고요. 냉장고 있었고 화장실 있었고 네, 딱 들어갔을 때 공간이 저렇게 거실이 있고 옆에 이렇게 방이 2개 있고 그래서 정말 잘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이 따로 있어서 저기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좀 액티브한 좀 활동, 좀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공간이, 그런 활동이 이제 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요. 옥상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 정말 가장 좀 열악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고시원,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와 정착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기 공고가 나오지 않더라도 수시로 서류를 준비하셔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 자산 기준을 보시면 월 평균 소득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좀 정책이 확대되면서 소득이 조금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1인 가구 분들은 70%로 소득을 보고 있고요. 2인 가구 분들은 60%, 그리고 나머지 가구 분들은 50%로 이렇게 소득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셔야 되고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냐면 보증금 50만 원만 있으면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필품이나 이사비 지원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걸로 신청을 하게 되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전세임대라든지 매입임대라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유형으로 신청을 해서 이주를 하시게 되는데요. 주택물색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주택물색 도우미 운영을 해서 저희가 좀 도와드리고 있고 정착 물품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랑 상담을 통해서 이런 좀 조건에 해당이 되셔서 지금 당장 이사를 좀 빨리 가셔야 되는 정말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되면 서류 같이 작성해서 접수는 이제 동주민센터에다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서류가 구청으로 넘어가서 소득 자산 조회가 되고 이제 그 검증 통과하게 되면 이제 SH나 LH 공사로 넘어가서 계약 진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매입임대, 전세임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매입임대는 LH 매입임대 신청하실 수도 있고 SH 매입임대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 LH는 50만 원 선입금 후지원, SH는 100만 원 자부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2년마다 재계약하시게 되고요.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입임대로 가시게 되면 안에 빌트인이 다 되어 있어서 생활 뭐 필수 집기 같은 거를 다 마련하실 수 있고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1억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집을 찾아서 이사하시게 되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연말이라서 거의 다 이제 마감이 된 상태고 자원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좀 이거에 내가 좀 해당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도에 또 사업 시작하면 그때 좀 접수하시면 또 혜택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청년분들이 신청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임대주택은 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 30세 미만의 청년인 경우에는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같은 세대로 봐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라는 것은 부모님과 나의 소득, 무주택 여부 그런 게 다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예외적으로 만 30세 미만 청년이더라도 별도 가구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내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별도 가구 인정됩니다. 그리고 혼인을 한 경우에도 별도 가구 인정이 됩니다. 네. 아, 네. 준비한 교육이 다 마쳤네요. 다 끝났네요.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서만 봤을 때는 좀 막막했던 임대주택 공고문이 함께 강의를 듣고 나니까 되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실시간 채팅에서도 많은 질문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소리님께서 아마 주거복지센터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마포구에 살고 싶다면 마포구 주거복지센터로 가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자치구에 살고 계신데 앞으로 마포구에 가고 싶으신 그런 건가요? 아, 네네네. 사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분들이 상담 요청하셔도 뭐 그냥 다 상담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에 관련된 정보는 그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포구 주택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면 마포 주거복지센터 문의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콜라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스마트폰으로만 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게 좀 어려워서 컴퓨터로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제가 근데 핸드폰으로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컴퓨터가 편하실 겁니다. 아, 저도 임대주택 공고문 봤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봤던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첨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박지민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청약이랑 임대주택 신청과 어떤 연관이 있어요? 또 당첨이 되면 소진되는 건가요? 청약은 가산점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전혀 소진되지 않습니다. 분양주택을 신청하면 사용이 되는데 그냥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회차만 인정을 받고 가산점 인정받아서 들어가는 거라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신청하셔도 돼요. 그러면 청약이 혹시 꼭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청약 없으셔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신데 이제 또 말씀드렸다시피 가산점에서 특히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24회 납입하신 분들이 3점의 점수를 받게 되거든요. 이 점수 차이가 굉장히 커요. 1점에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청약 관리해 두시는 게 임대주택 들어가실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
행복주택이나 신청하실 때 꼭 청약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가산점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질문은 또 콜라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사회주택도 원룸인가요? 원룸도 있고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거실 조그맣게 있고 방 따로 있는 것도 있어서 사회적 주택 공고문이 이제 SH 홈페이지 같은데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안에 내부 사진이라든지 평면도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주택이면 나도 좀 거주할 수 있겠다,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게 있으면 그렇게 보셔서 판단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사회주택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먼저 혜진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사회주택 면접에서는 주로 어떤 걸 질문할까요? 이 부분은 저도 경험해 본 바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까 그 PPT 제가 보여드린 그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주택의 특징은 원래 그냥 일반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다 남남이잖아요. 그냥 내 집 있고 이 사람들하고 이웃 간에 소통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조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내 공간 따로 있고 공용 공간 따로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은 방만 따로 있고 부엌을 같이 공유한다든지 뭐 그런 구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 하고 분기별로 입주자끼리 뭐 회의를 한다든가 같이 어떤 뭐 활동을 한다든가 뭐 바베큐 파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좀 원활하게 좀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주로 아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회주택이 아무래도 커뮤니티가 좀 형성이 되고 입주자 회의라든지 아니면 시설 같은 거를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공동체 의식 관련해서 질문이 좀 많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또 사회주택이에요. 사회주택 전문가분을 모셔야 되거든요. 그 방이 아까 사진 보여주셨을 때 너무 깨끗하고 좋아 보이셨나 봐요. 보통 모든 사회주택들이 다 저렇게 시설이 좀 좋은 편인가요? 직접 가본 거는 이번에 그 금천구 한지붕 협동조합 웨스트밸리였는데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은 얼마 안 된 그 주택이라서 굉장히 새 집이었고 다른 주택들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저렇게 깨끗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좀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공급을 한다든지 하고 또 입주자들끼리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함께 업무 분담해서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관리도 좀 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약간 사회주택들이 좀 최근에 생긴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라서 그런지 뭐 새로 생긴 유형들도 있고 아니면 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좀 깔끔하게 시설이 좀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네. 또 다음 질문은 박지민님께서 혹시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은데 제가 아버지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럼 신청을 못하는 게 맞나요? 아, 네네네. 저도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열심히 신청하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대학생 계층이라든지 아까 보시면 본인과 부모를 한 가구로 보고 같이 자격 검증에 들어가는 유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세대 분리 하셔야 되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세대 분리 하셔도 30세 미만일 때는 또 같은 세대로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진행하셔야 되고 행복주택은 전혀 상관없어요. 네. 저도 열심히 신청하고 있는데. 네, 소유의 주택이어도 행복주택이나 뭐 본인이 무주택자인 것만 확인하는 그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세대 분리 안 해도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꼭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했다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경우는 아니고 공고문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은 헷갈리시면 주거복지센터에 네. 같이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다음 질문은 이소리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부모님이 자가가 있으셔서 세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신청 자격 조건이 안 맞네요. 이 자가가 있으셔서 세대 분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마 그 무주택 여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복주택은 청년 계층으로 신청을 하면 부모님이 자가여도 내 소득만 들어가고
나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신청이 되기 때문에 세대 분리 따로 안 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근데 보증금 액수가 청년 전세 임대나 매입 임대에 비해서 막 3, 4천만 원, 뭐 5, 6천만 원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보증금 마련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소리님께서 답변이 되셨나 봐요. 네, 아유, 답변을 바로 감사합니다. 네네 하고 주셨네요. 네, 다음 질문은 아까 LH 전세 매입 주택은 대학생만 가능한가요? 39만 미만, 39세 미만 대학생이라고 하셔서요. 대학생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청년으로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 계층은 이제 그 청년 그 나이 범위에 안 들어가지만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휴학하고 있고 이렇게 좀 이 기준 범위 내에 있으신 분들까지 포용해 오기 위해서 만든 조건이기 때문에 청년 계층으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다음 질문 이거 저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인데요.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실제로 경쟁률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혹시 임대주택 당첨이 잘 되는 비결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잘 되는 비결은 공고문을 보시고 가산점표를 아주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거. 그게 가장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이번 공고에서는 내가 제대로 잘 준비하지 못했지만 사실 임대주택이 신청해서 선정해서 입주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공고 아니더라도 내년 공고에 아니면 내후년 공고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시면 분명히 언젠가는 좋은 결실 맺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는 짧게 내가 한 달 만에 들어갈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좀 장기간으로 가산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준비해서 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어, 다음 질문입니다. 간혹 공고문을 보면 보증금이 몇 천만 원 이 정도던데 이 부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현재 대학생이라고 하시네요. 주택도시기금에서 하는 이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중소기업 청년 대출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이 있는데 사실 대학생분이시면 정기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출을 받으려고 하셔도 많이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렵네요. 이 부분은 진짜. 네. 근데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다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약간 공공임대주택이 중복 수혜가 좀 안 돼서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대출 제도들이 좀 중복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사업 같은 걸 이용하면 보증금을 약 최저 1.0%에 7천만 원까지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해당 제도도 한번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혹시 제가 혼자 독립하기에는 보증금 마련이 힘들 것 같아서 청년 임차 보증금 사업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도를 이용해서 행복주택 보증금을 마련해도 될까요?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민간 주택에만 적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고, 다만 이제 민간임대주택으로 하실 때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대 7천만 원, 그리고 서울시가 최대 이자를 2%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최저 1%대만 내고 그 7천만 원 내에서 금액을 활용해서 이사 가실 수 있으니까 좀 대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럼 저도 조금 궁금했던 건데요. 다른 방금 대출 제도 같은 게 공공임대주택에 같이 이용이 가능한지 물어보셨잖아요. 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도도 요즘 굉장히 핫한 청년들 사이에 굉장히 핫한 사업인데 이것도 월세 지원도 공공임대주택과 중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 월세 지원도 공공임대 주택과는 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냥 민간 주택에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월세 지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번 하반기에 2만 명이 넘으셨어요. 그 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혹시 입주 후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 동생과 함께 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임대주택, 행복주택 같은 거 들어가시면 친구와도 같이 살고 싶고 뭐 형제와도 같이 살고 싶고 왜냐면 혼자 사는 건 좀 외로우니까 맞아요. 부모님과는 떨어지고 싶지만 또 이제 내가 이제 친한 그 친구들하고는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거주하실 수는 있으나 만약에 내가 당첨된 임대주택에 전입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재계약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계약할 때 혹시 이 주택에 무단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공사 측에서 만약에 이제 동거인이 만약에 내 주소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누군지 왜 여기 함께 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는 상관이 없으나 나중에 재계약하는 시점에서는 뭐 등본 같은 서류를 제출할 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소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방금 소개시켜 주셨던 주택 유형 중에 제가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공공임대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영구임대주택은 청년들은 이용이 못하는 주택인가요? 이용을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영구임대주택은 이제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최대 50년까지 살 수 있는 정말 오랜 거주가 가능한 그런 소형 아파트인데요. 생계의료 수급자라든지 장애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이 이제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청년분들도 물론 이거에 해당이 되시면 신청이 가능하신데 문제는 가산점표죠. 우리의 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 가산점표를 보면 일단 청약 점수가 없어요. 내가 청약을 갖고 있어도 청약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점수에서. 어떤 거를 주로 보냐면 60세 이상일 때. 뭐 이렇게 나이가 아주 고령일수록 점수를 많이 받고 이 서울시에서 15년 이상 막 연속으로 거주했을 때 이 연속 거주 기간도 굉장히 좀 길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가유공자라든지 뭐 그런 사회 취약계층 그 조건에 해당할 때만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분들은 1순위로 신청해도 가산점에서 밀려서 크게 경쟁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가산점 면에서 굉장히 좀 점수를 받기가 힘든 주택인 것 같네요. 네, 너무 명쾌한 대답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유형부터 또 임대 조건, 또 그리고 내 소득 자산과 비교해서 적정한 임대료는 얼마인지, 또 임대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금천주거복지센터 김혜민 간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모르는 게 있더라도 찾아서 최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지원 제도와 정책들이 강화되어도 내가 알고 써먹지 않으면은 놓칠 수 있는 제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 주거 포털과 또 서울 청년 포털 등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파악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 공식 SNS 채널인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등에서 주거 정보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온라인 상담 박람회 세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5시 반에 예정인 온라인 상담 박람회 4회차에서는 변호사님을 모시고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법률 지식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 이것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청년주거상담센터 김서경이었고요. 함께 해주신 김혜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